12월 18일 수요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은 12월 17일 화요일이고요.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한번 제가 오랜만에 멋진 거 한번 외쳐볼까요? 자, 헤드폰 끼신 분들 준비하시고,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요즘 이 태시간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봐도 테슬라만 푸르른 그들을 이어서 마스와 애플이 따르고 있지만, 테슬라 오늘도 오늘같이 힘든 장도, 오늘같이 4대 지수가 다 저렇게 마이너스로 끝난 장도 테슬라만큼은 몇 프로? 3.64%로 마무리가 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버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미주돌만이 전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오늘 유난히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테슬라 코리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한국에 테슬라가 진출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연간 3만 대 돌파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테슬라 정말 많이 타시죠? 그 소식이 오늘 미국 현지에서도 전해드리면서, 와, 우리 일론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줄어드는 것 누구보다도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so smart 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월가에서 뒤덮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쵸?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 자, 짠,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요 밑에는 광고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광고 지우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 중국에서 명품 자동차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벤츠 3등인데, BMW 2등인데, 아우디 4등인데, 여기까지는 미진올 팀장이 지금까지 살면서 타봤던 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1등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1등 테슬라, 2등 BMW, 3등 벤츠, 4등 아우디, 5등 얘가 리오토입니다. 리오토. 6등 잘 모르겠고, 7등 잘 모르겠고, 8등 얘가 잘 모르겠고, 9등 얘가 크라이슬러인가? 갑자기 캐딜락인가? 로고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캐딜락 맞죠? 자, 10등 렉서스. 야, 근데 여러분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쵸? 미국에서도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좀 차를 좀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타고 싶어하는 차가 뭐냐면, 돈 없는 학생 시절에는 혼다 시빅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타고 싶은 차, 또 많이 타던 차가 어디냐면 BMW거든요. 장고장이 좀 많지만 그래도 뭐 조금 시니어들은 벤츠를 타고 젊은 친구들은 BMW를 탔는데, 저도 이제 BMW만 탔죠. 근데 그 BMW를 타던 친구들이 대거 테슬라 쪽으로 많이 왔어요. 많이 이렇게 넘겨왔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BMW가 상당히 비상이죠. BMW에서도 비머라 그러죠. 전기 차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가격이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테슬라가 그 친구들을 싹싹 뽑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영상은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테슬라와 그 로이러 통신이 앙숙 관계인 거 아시죠? 로이러 통신에서 너무 테슬라를 들이깐 것도 있고, 플러스 좀 근거 없는 그 들이다 그 이유가 지금 밝혀졌는데요. 오늘 좀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려 11개의 조사 기관을 통해서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트위터 X 이런 탈탈 털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언론사가 로이러 통신이었다. 그럼 로이러 통신한테는 또 상도 줬다라는 기사가 터지면서 오늘, 그래서 일론이 그토록 지난 선거 때 트럼프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을 싫어했구나라는 게 오늘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든 말든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슬라 모습을 보시면 5분봉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조금 위기는 있었지만 테슬라 잘 올라오면서, 그쵸?
빠질만 하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최근에 지금 테슬라에 들어오는 매수세는 기관 매수세거든요. 개인 매수세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테슬라의 현재 상승을 스퀴즈 장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안에 스퀴즈 장세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매도 추신 이들이 쇼 스퀴즈가 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 스퀴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스퀴즈 장세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내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는 힘들었던 2024년의 그 시간이 드디어 2025년에 열매가 맺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성과의 모습들로 인하여 테슬라가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냥 주식이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조만간 테슬라 훅 떨어지는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테슬라만큼 또 화끈한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때도 화끈하게 내리는데 겁나십니까? 그러시면 미주노 멤버십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한 안전장치를 알려드리거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지지선, 저항선, 손절 라인.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 대선 이후에 테슬라가 무려 91%가 폭등했는데요. 저희 미주놀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뭐죠? 목숨 얘기 잘 안 했는데 목숨 했잖아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테슬라의 지지 라인은 얼마였다 그랬죠? 올 초에 180불. 보십시오, 여러분. 몇 프로가 갔는지. 180불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480, 79불, 480불. 몇 배를 먹었죠? 2배. 오, 대박.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즈노를 자랑질 그만하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 고집 피우고 들어오시라니까. 자, 일단 테슬라 이야기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테슬라가 무려 여러분 몇 프로 올랐냐면 20% 올랐어요. 와.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이 콜라보레이션의 효과가 사그라들 줄 모르는데요. 한 달 넘게 꺾일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자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잖아요.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노. 지금 보면 제가 미국 현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규제 그 먼저 7,500불 딱 이게 안 주는 거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냉정히 말하면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도 당연히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 7,500불이 어딘데.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테슬라의 경쟁차들 뭐 현대차, 기아차, 포드차, GM차 뭐 이런 애들이 그 보조금 때문에 더 가격 싸게 해가지고 많이 샀던 이들에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죽는다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유일하게 전기차만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지금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떨어지니 너 지금 애프터에서 빨리 안 올라가 테슬라? 안 올라가? 아무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한테는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론이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대신 테슬라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지금 제가 오늘부터 그 스페이스X 책 읽어주는 미노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정말 스페이스X의 발전 정말 화성 좀 가겠다는데 그 발목을 잡았던 가장 나쁜 것들이 어디냐면 연방항공청 미국 정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이 정부놈들이 얼마나 그냥 지독하게 태클을 위해서 태어난 애들 같아. 아니 그러려면은 레슬링을 하지 왜 공무원을 하고 GR 들이셔. 그 규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을 거라. 스트레스였을 거란 말이야. 내 친구 일론이.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 심은 거잖아 일론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FSD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일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일론에게 있어서 결국 트럼프와의 공전 공생의 관계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사로 다시 좀 돌아오면 월가에서는 전날 장 마감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배 넘게 올리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즈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1년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하다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테슬라의 투자 수익이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놀라지 마세요. 더블이 넘어요. 230의 2배는 460이잖아. 근데 미즈호가 515달러. 와, 대박. 와우. 자,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애널들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순풍을 언급하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다른 업체들보다 테슬라에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저가 자동차 등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시장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함에 따라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저장 및 충전 인프라에 걸쳐 테슬라의 리더십을 통해 경쟁사보다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해지는 것이 테슬라의 FSD와 무인 로보택시 배치 확장 능력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681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AI,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혁신과 함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현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앞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도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AI와 자율주행 기회는 테슬라에게만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을 했죠.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달러로 상향하고 강세장에서는 6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잖아요. 자, 지금 연일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두 손 두 발 들었다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올리는 거에 정말 경쟁이 붙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설마 했는데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일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굉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커버그가 와서 무릎 꿇은 거 보세요. 무릎 꿇었기 때문에 뭐를 했죠? 같이 샘 알트만 저격했잖아요. 챗 GPT 너네 빨리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누가 시켰을까요? 일론이 시킨 거죠. 꿇어 임마, 꿇어 이렇게 꿇어 하면서 야, 그러니까 일론이 참 훌륭하지. 저커버그랑 그 UFC에서 한번 붙으려고 그랬는데 안 붙어도 이렇게 꿇게 만들잖아. 와, 이 쌍남자는 이렇게 꿇게 만들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샘 알트만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뭐 그쪽 AI 쪽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이런 엔지니어로서는 천재지만 사실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소셜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챗 GPT에서 일했던 그 전문 직원이 지금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근데 젊은 직원이 자살할 수가 있네. 이건 타살의 의혹이 있다. 약간 카더라 통신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AI 챗 GPT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따올 때는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다운도 못 받게 그냥 확 막아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해서 구글 이미지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는 구글의 이미지는 모두가 쓸 수 있는 저작권이 풀린 시장의 공감대예요. 세상의 공감대. 근데 지금 챗 GPT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입력은요, 마치 십몇 년 전에 지금 그 사진 이미지와 같은 시절이거든요. 약간 법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법의 법령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스파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자료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까지. 그래서 아무튼 좀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 어쩌졌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필터링을 거쳐서 확실한 기사가 나올 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퀀텀 컴퓨팅, 와 대박이야. 양자 컴퓨터라 그러죠. 자, 양자 컴퓨팅 관련 소형주인 퀀텀 컴퓨팅이 51.53%가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박.
자, 양자 컴퓨터가 기술 발전에 탄력을 받으면서 AI들을 이을 차세대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왔는데, 자, 트럼프 당선인이 첨단 기술 패권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내년 이후 양자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주가 뉴욕 증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도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그다음 리게티 등이 폭등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50% 넘게 고속, 급등.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가 퀀텀 컴퓨팅의 엔트로피 양자 최적화 기계인 디렉3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퀀텀 컴퓨팅 측은 디렉3가 레이더가 생성한 간섭계 데이터에서 이미지를 최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보를 축출하기 위한 어려운 이상 풀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향후 나사의 첨단 이미징 및 데이터를 유용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의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양자 컴퓨터 분야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말 잘못해서 욕을 바지로 먹었는데, 100년의 풀 문제를 5분 만에 푼 게 아니라 정말 100만 억 년? 뭐 계산도 안 되던데 처음 보는 그 단위예요. 아무튼 너무 오랫동안 풀 수 있는 그거를 단 몇 분 만에 풀어 제끼는 게 양자 컴퓨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카이스트, 한국의 카이스트 그 교수님이 3프로 나와서 아주 잘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잘했다고 했지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해하기는 겁나게 어려워요. 아무튼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미주놀이 한 발 앞서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섹터군을 알려드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고 실제 미주놀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방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죠? 한 발 앞서서. 근데 아직도 안 늦었다니까요. 양자 컴퓨터의 뒤를 이어서 후발주자 섹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오늘 저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라고 할 때 좀 들어오세요.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이 간 주식 중에 하나가 NUKK 누쿠가 있거든요. 754%. 그 다음에 F2에서만 13.47%. 근데 이것도 여러분 빠진 겁니다. 예, 오늘 1000% 넘었어요. 대박이죠. 와, 1000%? 미국 주식이 이런 맛 때문에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까요? 이 1000% 주식을 우리 공부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팀장님 잡았나요? 당근이죠. 물론 저도 1000%는 못 먹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몇백 프로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을 사냥하느냐? 미리 알아야 사냥하지. 근데 미리 알려줘도 사냥을 못해. 왜? 무섭거든. 무섭잖아요. 확확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린 영상이 그저께 따끈따끈하게 시작된 요거 고돌이. My name is 전고돌. 저는 고돌입니다. 이거 저희가 만든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대로만 했기 때문에 오늘 무려 1000%, 몇 프로? 하루에 1000%. 대박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얼마나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게야? 들어오셔야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이왕이면 공부방은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셔서 여기 보시죠? 여기 7기 요 클릭하고 여기 보시잖아요. 항상 전화기로 보지 마시고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보시면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랑 연결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윌슨 아시죠? 마이크 윌슨이 이제는 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금의 상승이 쑥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좀 섬찟한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약간 눈이 획가닥 뒤집어졌어. 너무 시장이 가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 역시 테슬라는 묻지마 투자. 강한 존버만이 살 길이야. 존버가 아니지. 그냥 묻지마. 여러분, 그거는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지. 지난 1, 2년 동안 테슬라 때문에 힘드셨던 찐 테슬람들, 이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들이 이런 시기를 다 거치고 견디었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의 열매를 따시는 거예요. 엔비디아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엔비디아의 별명이 횡보디아였어요. 박스권에 갇혀서 맨날 횡보만 한다. 그걸 거친 분들이 대박이 난 거고, 코스코
한때 코스코 진짜 400불 밑으로 안 올라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거친 분들이 지금 2배 먹고 있는 거고, 팔란티어 한때 팔란티어 별명이 빨랑티어였어요. 그걸 버틴 이들이 지금 1000% 먹고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 아이온큐, 그 힘든 시절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를 버틴 분들이 미즈노르가 함께 공부방에서 알려드렸잖아. 이제 들어간다고. 그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의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지나고 보면 뭐 장기 훈수 두고 바둑 훈수 두듯이 다 보이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한테 주식하라 그러면 1도 못해요. 제가 욕할 뻔했어. 주식을 지읒도 못하면서 꼭 지나고 나서 하면 다 하지. 그 사람들한테 복권 번호지 가르쳐달라봐 하나도 못 찍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미즈노르 공부방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자 이거지.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아셨죠?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향해서 고속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그렇죠?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얼마 가고 있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갔어? 크립토, 그쵸? 비트코인 10만 6,004. 조금 밀렸네. 괜찮습니다. 10만 8,315달러까지 찍고 살짝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올해 150% 이상 급등한 거 아시죠? 트레이더들은 옵션 시장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는데요. 10년 전에 저한테 돈 꿔간 후배가 비트코인 10개를 갚는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받을 걸.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니 해라 그랬나 모르겠네. 참말. 혹시 그 후배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애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을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10만 달러 고지에 도달했어요. 이것도 제가 사전에 항상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코인이 한 번 더 움직인다. 지금 그대로. 자, 마이크로스트리지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제도권에서 더 많이 수용되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난 주말부터 이 마이크로스트리지 MSTR이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는 발표와 비트코인 매입이 계속된다는 소식에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금리 결정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인 전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지 10만 달러 밑으로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댄 아이브스가 자율주행이 이제 현실화되면 테슬라의 1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연준이 금리를 소폭 인하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하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트럼프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동결시키거나 인상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둘까요? 땡강 목 달라. 파월 할아버지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뭐 정치적인 외압을 안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지만 지난번에 인터뷰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연준 위원장의 이 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 왜냐하면 여러분, 연준 위원장은 아시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계속 하고 싶은 거지. 트럼프 돼서도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명분만 살려달라 이거지.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괜히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말 안 들은 것보다는 파월은 또 한 번 다뤄봤잖아요. 지난번 1기 때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연준 위원장을 새로운 사람을 얹히면서 또 뭐 좀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 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알아서 빡빡 기고 알아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대 지수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61, 나스닥 마이너스 0.32, S&P 마이너스 0.39, 러셀 2점 마이너스 1.44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9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와,
지금 이 다우 얘거든요. 이게 9일 연속 좀 하락했어요. 좀 상당히 다우는 조금 안 좋네. 조금 안 좋죠. 9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날까지 9일 연속 하락한 다우지수는 1978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엔비디아 약세와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헬스케어 종목들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를 끌어내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CEO 총격 살인 사건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는 묘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살인 총격범을 오히려 지지하는, 알고 봤더니 유나이티드 헬스가 보험 거부율을 1위를 차지하는 보험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기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정말 보험 승인이 안 나서 병상에서 죽어간 환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1년에만도 몇천 명? 몇만 명이라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자만 살인이냐, 저 유나이티드 헬스 CEO가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 이들을 병상에서 죽음으로 몰았느냐라고 하는, 마치 로빈 후드와 같은, 그렇다고 또 살인자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미국의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드러나면서 보험 이탈,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유나이티드 헬스 고객들을 빼가는 다른 보험사들의 운동들,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며칠 동안 얼마나 빠졌나 보세요. 대박이죠. 제가 그냥 CEO의 죽음 그냥 마음이 아파서 제가 숏은 안 쳤습니다. 응? 예전 같으면 확 숏 치죠 그냥. 근데 보험회사들 뭐 유나이티드 헬스만 나쁜 게 아니라 뭐 자동차 보험회사도 보험료를 평균 2배 이상 올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보험회사들이 무슨 뭐 코로나 걸렸어? 자동차 보험료도 2배 이상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친구 일론 빨리 로보택시 빨리 해라. 나 차 다 없앤다. 아니,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로보택시 불러서, 응?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나 LA 한인타운 살면 그냥 웨이모 이용할 것 같아요. 웨이모. 응? 차 없으면 너무 편하지. 회장처럼 다니고, 안 그래요? 어느 때 불러도 오고, 가스비 안 들어, 사고 날 리스크 별로 없어, 보험료 안 들어. 뭐가 문제인데? 한 대는 있어야지. 그래도 왜 밤에 뭐 먹으러 갈 때 또 차고 나가니까. 그렇죠. 트럼프 랠리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경제 매체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주가가 뛰었던 전통적 우량주 올드 이코노미 종목에서 다시금 기술주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9일 연속 하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일 금리를 25bp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25bp 이하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움츠러들었죠. 내일 확인하고 좀 들어가겠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상태를 지속하면 연준이 이달 금리를 내려도 내년 1월, 즉 매파적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오늘 소매 판매 나왔잖아요. 7,246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0.7%가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6% 상승과 10월의 수치 0.5% 상승을 모두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 강세로 탄탄한 성장세가 재확인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남가주에 또다시 뭐 불부터 시작해서 산불, 말리부 지역에 지금 영화배우들 많이 사는 말리부 지역의 산불이 지금 되게 심하게 나고 있고요. 산타나 강풍 매년 이맘때 좀 불죠.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소식 하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추첨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메가 밀리언 로또가 1등 당첨금이 무려 7억 6천만 달러. 얼마? 7억 6천만 달러. 저도 뉴스를 빨리 녹음하고 빨리 가서 복권을 회계기도 하고 착한 팀장이 되겠습니다. 악성 댓글러들도 용서하겠습니다. 회계기도 하고 오늘 복권 한번 사려고 합니다. 메가 복권 한 장은 2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부러우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복권기 한번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이어지는 저희 광고 영상 30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즈놀의 포트폴리오가 장안의 화제인 거 아시나요? 벌써부터 수익률 100%를 넘어서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한 발 먼저 발굴하면서 멤버십 가족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답니다. 당신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미즈놀 멤버십으로 초대합니다.